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에서의 박물관 교육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될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임하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싶네요. 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물관 미술관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2010년부터 박물관에서의 스팀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박물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땅끝해양 자연사 박물관에서 2002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학예 교육사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땅끝해양 자연사 박물관에서 전시와 교육, 운영을 총괄하는 수석 큐레이터이자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땅끝에서 왔을 때 저의 처음 느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곳에서 느낀 점은 과연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또 여기 지역민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 과학관 등을 얼마나 좋아할까? 여가나 문화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며 지낼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다양한 물음표 속에 벌써 이곳에 8년이란 이상 머물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박물관 교육이 처음이라고 말했던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은 몇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집가에 의한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박물관의 설립자이신 임양수 관장님께서는 해양수산학을 전공하시고 1979년부터 원양어선 선장 생활을 15년간 하셨습니다. 이때 해양학 전공자로 바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가본 바다는 미지의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도록이나 도감에 없는 고동과 조개를 수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40여 년 이상 직접 수집한 해양 생물 자료들이 5만여 점이 넘습니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5만여 점의 표본들이 전부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세 고등부터 25m에 이르는 대왕 고래뼈까지 5만여 점이 넘는 전시품은 모형이 아닌 전부 실물 표본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박물관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정말 우리나라의 땅끝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땅끝 마을 모두 아실 텐데요. 과연 몇 분이나 와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희 박물관은 정말 땅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정말 멀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성은 사실 박물관 내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관람객이나 참여자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자연스러운 교육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은 입지 조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박물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박물관의 교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아이콤 총회가 교토에서 열렸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이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박물관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해서 약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 대단히 큰 규모의 총회였다고 할 수 있었죠. 이때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전국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7명을 선발하였고 그중 제가 포함되어 아이콤 총회에 함께 참석하였는데요. 30개의 전문 분야의 국제위원 중 저는 자연사위원인 나티스트 분과회의에 3일간 참석하며 세계적인 흐름과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논제와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Important Disaster Education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교육 기관 안에서 학생들에게 재앙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은 자연사 박물관을 통하여 이를 깨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키입니다. 이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자연의 재앙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연사 박물관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유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뮤지엄스 룰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사위원회에서도 자연사 박물관들이 SDGs에 관하여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었고, 자연사 박물관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 또한 주된 요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SDGs에 부합한 박물관이 되려면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의 고유 특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류는 해양을 떠나 살 수 없으므로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방향도 설정하였습니다. 또 지역민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또 박물관이 교육문화 거점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 일회성 교육이 아닌 중장기 교육으로 참여자들이 삶 속에서 학습이 맥락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큰 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길이의 인문학이라는 무료 교육 사업을 통해 태초 바다를 거닐다라는 대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소개해드릴 단체는 땅끝에 위치한 땅끝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총 27명입니다. 기간은 2019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30일이며 주 1회 정도 교육 수업이 진행되었고 총 10회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물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의 의미, 기능, 역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해하기 위해 박물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지칭합니다. 태초 바다를 거닐다라는 교육 프로그램은 전부 전시물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서 회차별 상설 전시의 전시품들이 주된 교육 소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회차에는 박물관 전시 공간 중 1존의 바다의 탄생의 영상존을 교육 주제로 박물관 1존의 전시 공간을 관람한 이후에 교육실에서 현재의 바다가 아닌 태초의 바다의 모습을 상상하며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매 회차마다 전시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4회차, 5회차부터는 박물관의 상설 정시 공간 중 4존인 남극관을 관람하고 남극의 생태, 해양의 환경오염 실태 등을 영상으로 시청합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에 어떠한 결과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회차별 워크시트가 제공이 되며 박물관 전시 탐험, 전시 연계 교육 체험 프로그램, 워크시트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10회차를 모두 이수한 경우 하루 동안 명예 큐레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큐레이터의 직업 설명, 또 청중들에게 말하는 스피치 기법 등을 프로그램 내에서 습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10회의 모든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박물관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이 되며 즐거운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했다는 성취감으로 매우 행복해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학생들이 매우 수줍음이 많았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보고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대다수였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그런 경험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회차의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의 변화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남 앞에서 나서기 싫어하는 학생들, 또 무엇인가 말할 때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 또 수료식 이후 명예 큐레이터 발표 시간에는 정말 자신이 큐레이터가 된 듯 또박또박 자기가 아는 것은 다 말하고 싶어 하며 발표를 매우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는 순수한 아이들이기에 가능하구나. 이래서 학교 교육만이 아닌 박물관 교육이 중요하고 학교 교과서에서 채울 수 없는 영역을 박물관 교육을 통해 채워가는구나 하고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박물관이 땅끝 항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길에 항상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곤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박물관 앞쪽에 태풍이, 태풍이 지나간 뒤의 사진입니다. 태풍이 오고 가면 마치 인간들이 바다에 버려놓은 쓰레기를 다시 바다가 인간들에게 되돌려준 듯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배경은 실질적으로 바다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현업 종사자들, 예를 들어 전복 양식, 김 양식이나 바다를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해양 오염에 대한 실태와 보존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또 대부분 교육들이 유아나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농어촌 지역 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박물관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해설사 양성 과정은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기획 시행되었고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 90시간으로 이루어졌고 기본 교육 시간 30시간과 전문 교육 시간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해설사를 모집하는 홍보 타이틀을 바다와 친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문구로 평소 어업에 종사하시는 양식업자나 어부들을 위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프로그램이다 보니 수강생 모집이 쉽지 않아 해남군 평생학습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해남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박물관 인근 지역의 마을이장, 어촌계 관계자들에게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총 22명의 참여자들 중 17명의 참가자들이 어업 종사자, 어촌계 관리자, 마을 이장, 청년 이장 등 실제 바다를 현업으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관광지 안내자 또는 자영업자 종사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 기본 소양, 해설사의 역할과 이해, 해양 문화와 역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양 해설 기법 등이며 전문 교육으로 지역별 수산 자원 및 어업, 한국의 바다 환경과 생물, 지역별 바다 환경과 생물, 갯벌의 이해 등이며 모든 커리큘럼 속에는 해양 환경 오염의 실태와 보전의 필요성 및 보전 가치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실습 내용으로는 조류의 세기가 센 진도 울돌목 탐방, 보석 마리나 요트 탑승 및 해양 스포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기간이 길고 이론과 실습 수업이 병행되다 보니 제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쉽지 않은 장기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분들도 인내와 끈기가 같이 요구되는 교육이기도 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해양 해설사 수료식이 진행되고
한 분 한 분 돌아가며 서로의 생각과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 몇 분의 소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지역의 관광 안내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52세 정 선생님은 늘 보던 바다이지만 바다색이 왜 파랗지? 라는 의문을 한 적은 없었다. 관광지에서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물어봐도 사실 자신이 없었는데 해양 해설사 수업을 듣고 나서 바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바다를 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되면서 후대에게, 특히 내 손자, 손녀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라는 소감을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42세 김 선생님은 전복 양식과 어업 종사하시는 분으로 바다 양식을 하고 있고 늘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도 어구나 그물을 양식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그냥 방치한 적도 있다. 이번 해설사 수업을 통하여 바다를 살리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나의 자식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해양 기초 상식과 바다에 대한 신비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내 위치에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3세 정 선생님은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시며 매주 수업 참여일이 기다려졌다. 바다에 알고 싶었지만 알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알고 나서 자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서 기뻤다. 박물관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나의 지식을 남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소감을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 진행하였던 부분을 이렇게 성인, 중장년층으로 확대하면서 성인들도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자긍심과 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럼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매우 만족스러웠던 교육이었습니다. 성인들이 대상이고 참여자 전원이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실 학습 시간이나 실습 날짜 등을 정하거나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장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주 매 회차마다 참여자들의 출결 여부를 파악하거나 강사들의 섭외와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성인들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지식 배경은 물론이고 관심 분야도 다 달랐는데 이것들을 절충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환원할지에 대한 고민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기획과 이론과 실습, 탐방과 견학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하였고, 지역민들에게 지역 내에서의 박물관에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다는 것 자체는 자체 평가에서 잘된 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해설사 팀원들에게 임원진을 선출하게 하여 임원진들과 참여자들끼리의 장기 프로그램에서 오는 피로나 어려운 점들을 서로서로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성하였다는 것도 잘된 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클럽 조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식 환원 및 자원봉사까지로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이번 해양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가장 우수한 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땅끝해양 자연사 박물관의 해양 해설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잘된 점도 물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역 학생 교육과 더불어 지역민이 참여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와 교육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을 삶 속까지 연계시켰다는 점은 앞으로 대한민국 땅끝에서 저희 박물관의 비전이며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의 결론 및 제언입니다. 박물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확고한 전시, 교육, 문화, 사회,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들에게 필요로 한 니즈를 분석하고 수용하여 박물관 고유의 특성과 접목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학습 방법을 지향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소통의 창구이며 문화로서의 교육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언택트 시대로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은 대상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되 남녀노소, 비장애인, 장애인,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어떠한 차별과 제한 속에서도 공정하게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제언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